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삼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복삼재와 악삼재가 있으니 삼재가 든다고 해서 겁먹을 일은 아니지만 일단 삼재의 재앙재자가 재자를 보면 겁부터 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며칠 전 저희 월광사에 아름다운 두 모녀가 함께 월광사를 방문했는데 둘 다 삼재에 들었고 들삼재였던 2025년도에는 모녀가 힘들었던지라 눌삼재인 올해 2026년도에는 겁이 난다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병오년 말띠생인데 올해 2026년도가 병오년 적토마이니 뭔가 더 안 좋은 일이 가중될까 근심이었고 작년에 집을 사고 팔면서 어찌어찌 이리저리 해서 크게 손실을 본 까닭이며 덩어리가 크니까 금액도 크겠죠. 딸은 신미생으로서 30세 중반 91년생이니까 35, 6세가 됐죠. 중반인데 아직 미혼으로서 뭐 그렇게 부잣집에 그렇게 눈이 높은 것도 아닌데 아직 미혼으로서 작년에 2025년도에 결혼 얘기가 오갔던 남친과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헤어지니 삼재 때문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거나 또 일마다 꼬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흔히 아홉수 또는 삼재가 들어서라는 말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무릇 아기가 태어날 때는 엄마의 고통, 어머니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이 있듯이 기뻐하며 축복하는데 그러나 살아가는 일은 어차피 생사가 고락이니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아니 되는 일, 그렇지 못한 일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잘하려고 한 일이 이렇게 잘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려고 한 일이 결과가 딱 다르다면 상심은 더욱 크겠으니 월강사에서는 그 이치라도 알기 위해서 늘 기도 발언 올립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법주님. 네. 자, 지난 방송 예. 윤석열 대통령 방생과 관계된 방송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방생 이후에 예. 정말 뭐 기적 같은 일들이 네. 일어나고 있다. 뭐 예.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대표적으로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 지난 재판에서 네. 이 초등학생이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지금 뭐 그 편지 한 통이 이 방생과 또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러브레타와 사감 선생님은 아니겠죠? 네. 네. 자, 그래서 네. 오늘은 그 편지, 이 초등학생이 보낸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네. 이 편지 내용을 네. 조금 우리 네. 법주님의 그 영험함으로 네. 도대체 이런 편지가 왜 그것도 초등학생이 네. 대학생도 아니고 네. 편지를 보내고 또 방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연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편지는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또 이 편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는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미친 또 영향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기 전에 예. 네. 2026년 1월 5일 날 네. 이 애국 어린이라는 친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네.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편지를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 소년에게도
아주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우리 법주님께서 뭐 전직도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에 인기 가수였기 때문에 나 인기는 아닌데 그냥. 예, 나레이션 한번. 예, 한번 편지를 한번 읽어주시죠. 아,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기 가수는 아니고요. 제가 60대 중반이 되면은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게 돼, 강의라기보다 말을 많이 하게 다니는 운이었습니다. 제가 9년도에 볼 때. 근데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은 보지만, 그래서 이거 말을 어떻게 잘해? 말 잘하는 사람 무지하게 널널이를 많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 부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음악, 노래 저 꽃피는 동백섬은 아까도 듣고 지금 들어도 또 좋고 그죠? 바브라 그런 뭐 I am a woman in love 러브 그런 것 어제 듣고 지금 들어도 또 좋고 그래서 아 그래 못하 KBS 어린이 합창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음악으로 하자. 응? 그래서 노래를 2009년도부터 연습을 해서 2010년도인가 그때 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계속 바빠서 뭐 노래할 적은 없었고 언젠가 여러분께 좀 KBS 제 꿈은 KBS 열린 음악회거든요. 한번 쓸 날이 있겠죠. 그래서 간간히 계속 음악 선생님 지도하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좀 똑바로 하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잠깐 그 읽기 전에 잠깐 저기 준비되나요? 그 음악 대표곡 그 나의 사랑하죠. 그대는 나의 사랑. 예, 그거 한번 조금 듣고 시작할까요? 우리 산이를 생각하면서 저는 첫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소녀였기 때문에 남들은 첫사랑도 다 없는 사람 없는데 저 법주는 첫사랑도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서 왔습니다. 정말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그것도 없이 정말 너무 삭막한 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이렇게 또 노래도 들려드리게 되고 또 첫사랑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그대는 나의 사랑 나의 사랑아입니다. 그 속인의 이름은 김상회 회장님 할 때 회로 김인배 선생님 KBS 악단장님이셨던 김인배 선생님의 작곡 작사로 컴퓨터로 한 게 아니고요. 이 음악 아티스트들이 직접 다 한 겁니다.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드럼 하는 분, 뭐 기타 하는 분, 또 합창단이 제가 노래가 좀 부족하니까 어떤 노래 잘하시는 나옵니다. 예. 네, 이 월강사의 그 반려견이 한 마리 있습니다만은 슈나우저인데 김산이라고. 이 슈나우저는 이 곡만 나오면은 이 최초로 지금 이 법주님하고 이 반려견이 함께 부른 듀엣으로 부른 나의 사랑하네요. 자, 이렇게 이제 가수로도 활동하시면서 이 KBS 또 합성단원이셨고 그 감정을 실어서 이 초등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애국 어린이 편지를 한번 낭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땡땡땡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미국에 생포되고 자유진영 대통령이 새 정권을 잡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복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에 복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이지만 옛날에 청나라의 침입과 북한의 침입을 막아내듯 지금도 우리 안 보여 깨어날 사람들과 미국이 땡땡 선거를 밝혀내고 전 세계에 땡땡땡 정부의 실체를 네. 알려서 제가 지금 너무 지금 뭐 저기 노래 부르시고 해서 너무 좀 감격하셨는지 시야가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뒷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청나라의 침입이나 이 북한의 침입을 막아내듯 지금도 우리 깨어난 사람들과 미국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전 세계에 이재명 정부의 실체를 알려서 우리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신 대통령님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호국 영웅이십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어린이 어떤 어른이고 또 이 어린이는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예, 제가 이제 그 2001년도에 신사년에 충정로 와서 그때부터 칼럼을 쓰게 됐습니다. 매일 썼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도 물론 배운 바가 있지만 칼럼을 쓰는데 거기에서 지침을 좀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칼럼에는 그랬어요가 아니고 고마워요가 아니고 예가 아니고 저는 박사님이 무슨 말할 때 예예 하지만 네. 그 다음에 그랬습니다 할 때 비읍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 이제 저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고모부가 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종필 씨하고 그 그때 라인이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집에도 왔었고 그랬듯이 이 감사해요가 아니에요. 어린 아기가 감사합니다 한 거는요. 제가 볼 때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나 이 말투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양반 쌍놈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집안의 자녀라고 보고요. 진정한 호국 영웅입니다. 이 호국은요. 애국심이 없으면 참 쓰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지켜내겠습니다. 이 부모님,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책임감이 무지하게 강하신 분입니다. 여기. 그리고 생포되고 잡혀가고도 아니고 미국에 잡혀가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 초등학교 뭐뭐뭐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이거는 이 아버지가 군인 정도 하시다가 할아버지나 군인 그냥 장차관도 아니고 군인 하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군인 하시던 분들이 미국의 대사나 아니면 미국의 주미 대사나 영국의 대사나 이런 거를 좀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 청나라의 침입 옛날에 자 가보경장 역사는 반복된 나가죠.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가보경장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5입니다. 5는 중국입니다. 올해 병오년입니다. 이거는 안 봐도 중국의 외세 세력이 우리나라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만 왔냐? 4, 5미에 화국을 이룰 때 중국이 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뭐 제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왔다 가면은요 반드시 일본이 뭐 제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이 독도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때가 옵니다. 이거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1950년 경인년에 6.25가 났죠. 저기 애기의 북한의 침입 경인년이 되고 나서 경인, 신명, 임진, 개사, 가보 그때 당시 또 가보 그때도 중공군이 물밀듯이 그 인해 전술을 피웠을 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군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 어린 학생이 이렇게 애국심, 이 학생은 분명히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박 회장님 자녀분하고 인연을 얘기했죠. 박 회장님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 회장님 팔자를 폈을 겁니다. 이거 다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복도 부처님의 자리이타지만요. 이런 인연법도 다 이렇게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다 존중하고 근묘화실 원형이죠. 조상님을 알고 나라에 충성하고 자녀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도 어떻게 이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신 대통령이야말로 그 헌신이라는 거는요. 집안에 충성이 없으면요. 참 쓰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순신, 박정희 이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초등학교 누구라고도 안 하고 마무리를 애국 어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우리가 있다는 새싹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숙여지고 머리가 숙여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정말로 어떻게 할까를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신 나라를 위해 헌신.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요. 이분은 그냥 어린이가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역사는 반복이라고 했죠. 조선시대에 그래도 어쨌든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말든 그 오세암이라고 있습니다. 오세암의 어린 동자승과 임금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이 어린 아기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어린 아이와 현재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듯이 옛날에 그 오세암에는요 어린 동자승과 세조 임금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연상이 됩니다. 모든 게 개연성이지 않습니까, 박사님? 그렇죠? 예, 잠깐 그 오세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네. 소개 좀 하고 이야기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세암은 잘 아시다시피 설악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암은 지금 현재 이제 백담사의 부속 암자입니다. 그리고 643년에 643년이면은 선덕여왕 제12년째 되는 해군요. 이 신라의 자장율사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오세암을 이 관음암이라고 불렀고요. 네. 그 이후에 1548년 명종 때 다시 보스님이 한번 중건을 했고, 그리고 1643년 인조 21년에 다시 설정스님이 중건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 설정스님이 이 관음암을 오샴이라고 명칭을 바꿉니다. 근데 이 이제 오샴이라는 이 명칭이 바뀌게 된 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어린 동자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 우리 법정 네.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집안의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잘해도요. 아무리 엉망인 아버지를 할지라도 어머니만 현명하면은 굉장히 저기 한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이거를 토대로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 어머니나 또 아직 결혼 안 한 자녀가 있다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보통 30, 40에 결혼을 하는데 30, 40년을 다른 그 아들이 또는 여기 다른 처자가 그 집의 문화와 습관에 살는데 어떻게 결혼했다고 해서 아무리 죽기로 사랑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며느리들 제발 시어머니와 대적하지 말고요. 사위들 제발 저쪽 집안하고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잠시 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임자생, 무신월, 병신생, 병신일주. 누군지 아시죠? 여기에 화의 입장, 병신일주 화의 입장에서 볼 때 무신이 토입니다. 임자일주. 그러면 이 무토 같은 거는요, 1인으로서 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을 무지하게 극하는 좀 성분입니다. 남편을 좀 무시하고. 그리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남편보다는 형제를 돕는 팔자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남편이 있어도 만족을 못하고 도화의 기질이 나타나고 꾸미려고 하고 뭔 성형이고 뭐고 어쨌든 그랬는데 이 상관은요 이렇게 임자가 있고 신자가 합을 하면은요 상관은 항상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되는 팔자에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내가 아니고 어머니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혼자 못 먹는 감 나누기라도 해야 하는데 베푸는 게 없습니다. 사실 거울이나 보고 있고 이 거울 뭐 맨날 그 얼굴이지 뭐 오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참. 예, 자, 우리 법주님께서 지금 이 애국 어린이를 네. 지금 애기 동자에 비유를 하셨고 애기 네. 동자 하면 이제 유명한 게 오삼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오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연결하고 법주님께 그럴까요? 조금 더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삼의 원래 이름은 이 관음암이었습니다. 네. 이 오삼이라 분류된 연유는 1643년 이 설정스님이 이제 중근한 다음부터라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기에 이 5살 아이가 이 관음보살에게 온 마음 공양한 얘기 한 토막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이제 오삼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야기인즉슨 이제 그 당시에 이 설정스님이 사시던 그 마을이 이제 폐허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설정스님은 아주 경악하게 놀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을은 이 속가 형님이 거의 뭐 대장급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스님은 이 마을이 이제 속가 형님의 마을이 폐허가 되어 버렸으니까 이 설정 스님은 황망한 마음을 다 잡고 이 고아가 된 형님의 아들, 이제 조카가 되겠죠. 이 조카를 이제 거둬서 간언맘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겨울날 이제 식량 준비를 위해서 이 설정 스님은 암자를 비워야 했고 네. 그리고 양양의 물지장터로 떠나기 전에 혼자 쓸 조카를 위해서 며칠 밥을 해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네. 5살짜리 어린 조카가 네. 혼자 절에 있으니까 예. 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 당시는 4살이군요. 4살. 4살 배기 아이를 네. 혼자 두고 암자를 떠나니까 이게 마음이 늘 편치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떠나면서 네. 그 조카에게 네. 이 밥 잘 먹고 저 어머니는 이제 법당의 예. 관세음보살을 가리키면서 이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위기가 저 배가 고플 때 잘 보살펴 줄 게다라고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이 말을 남기고 이제 암자를 떠났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장을 다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조카가 눈앞에 어른 것을 빨리 가려고 하니까 이 신흥사 앞에 이러자 이게 너무 폭설이 와가지고 예. 네. 밤사이에 네. 도저히 뭐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막 그 신도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못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알다시피 설악산은 한번 눈이 쏟아지면은 이게 어마어마무시, 봄이 돼야 이제 막 음. 녹을 때까지 꼼짝을 네. 못 하는데 네. 그래서 해를 넘겨 그러니까 예. 이듬해 3월에 이제 예. 겨우 돌아갔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스님 입장에서는 설정 스님 입장에서 아이고 이 조카가 죽었구나. 그래. 아유, 이제, 딱하지.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이 쌀 갖다 줘야지. 아이가 예. 갑자기 법당에서 목탁 소리가 들리면서 네. 목탁 소리가 들리면서 가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더라 이 말이야. 그 보니까 방안은 훈훈했고 기운은 아주 향기로웠답니다. 네. 근데 아이가 조카가 웃으면서 관세음보살이 밥도 주고 같이 자고 놀아줬다고 아유, 이야기를 세상에.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순간 백이 여인이 관음보살로부터 내려와서 아이의 머리를 매만지면서 성불의 기별을 전하고
한 마리의 푸른 새로 변해서 창공으로 날아갔답니다. 참. 그래서 결론은 이 놀란 스님이 정신을 가다듬고 이 부처님이 큰절을 한 뒤에 조카를 안아보려고 했으나 조카는 벌써 성천해버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관음암을 그날로부터 이 오삼이다. 그러니까 승불한 5살짜리 동자가 네. 여기 있었노라 해서 이제 네. 오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오삼의 그 5살짜리 아기 동자를 지금 이 애국 어린이의 비유로 하셨어요. 네. 예. 그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이어서 좀 지나서 그 방생 어제도 방생했지만 방생과 생명과 임금의 건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강 우리의 젖줄인 시연을 얘기하자면 이제 더 저 역사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셨지만 중대로 옥계수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옥계라고 남아 있습니다. 가보니까 저도 동대는 만월봉 청계수, 남대는 기린봉 청명수, 북대는 상황봉 감노수, 부처님의 감노수가 그것이며 이렇게 5봉우리 물줄기가 이렇게 합류하면서 한강의 근원이자 시원이 됐는데 그 세조 그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 임금 고질적인 피부병이 나았다는 얘기는 전설이 아닌 실화로 세조 실록에도 그 기록이 보입니다. 특히 개울에서 몸을 이렇게 씻을 때 호련히 어린 동자, 어린 초등학생, 어린 동자가 나타나 세조의 등을 밀어주면서 이렇게 밀어줬더니 세조가 어린이들한테 어디 가서 왕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거라 했더니 이 어린아기 대답이 갑자기 막 또 소름이 끼쳐. 왕께서는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보았다고 하지 마시라. 이래서 세조가 놀래가지고요. 후딱 뒤를 돌아보니까 아까 그 어린 관세음보살님 얘기했던 어린 아기 조카가 사라졌듯이 이 동자는 싹 사라지고 말았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지금 이제 법주님이 예. 말씀해주신 이 이야기는 이 오대산 상원사에 예. 전해져 오는 지금 이야기를 말씀해 상원사 주셨습니다. 연결이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다 개연성이니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불국사든 상원사든 오세암이든 이렇게 어린 동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 5봉우리에 이렇게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나타났던 어린아이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왜 경인년 6.25가 터지고 나서 가보년에 중국 사람이 왔고 병오년 5화를 낳고 중국인이 오듯이 반복의 기운이거든요. 여기 그 세조가 고질병으로 여러분 굉장히 고생한 거 알죠?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어 있는 거 알죠? 그런 반복의 역사로서 이 부처님께서 저는 이 어린 학생, 초등학생의 그 기운을 과거에도 보냈고 현재에도 보냈고 미래에도 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너무나도 어른으로서 편지를 보니까 그 충효가 같이 배어 있는 기운이 있고 제가 학교를 가르고 배우고 양반의 자식을 가르는 기운이 아니라 그 필체 제가 글을 쓰면서 필체를 보니까 그 아주 이 기운이 녹아 있는 게 굉장히 그 일반 교수님이 쓰신 것 같아요. 학교의 교수님이 편지를 보니까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고 숙연해지는데 저는 이런 팔자적으로 현실에 와서 팔자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돈과 도하는 권력이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볼 게 아니라 못 먹는 감은요 나누기라도 하십시오. 썩기 전에. 누군가는 여러분 성실히 노력하는데도 맨날 어렵다고 불평불만이 많고 누군가는 금수저로 태어나도 자신이 받아먹을 그릇이 되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자체가 이렇게 휘청이며 이렇게 불행해지니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사람이 더 위대해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선조들은 그 이유를 어떻게 찾아내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구했으니 삼재는 일반적으로 여기 천재, 지재, 인재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명리적으로는요. 삼재에 연결지는 것이 또 법살, 지살, 천살입니다. 천지인 결국은.
그래서 자신의 구조에 이렇게 겁살지살 천살이 닐리중중하면요 못 먹는 감 나누기라도 하십시오. 사치할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형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삼재의 영향을 톡 받는다고 보고 그러나 자신의 사주를 좀 안다면 모르더라도 겸손과 경감과 모든 것에 어떤 방편에 좀 주력을 해보면은 피용치결이나 원화소복 복을 부르는 거 이런 것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함부로 자기 그릇에 맞지 않는 사치하지 마시고요. 여기 원화소복이 되려면은 겸손과 못 먹는 감은 나누기라도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원화소복 오늘의 마무리는 원화소복으로 할 것이며 모두 이런 바램을 나타낼 것이니 월강사에서는 원화소복을 향해 기도 발언 올립니다. 다음 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아, 청국장 네.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